안녕하세요. 리스닝아트 지혜쌤입니다. 오늘은 책을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쁘게 생겼죠? 공부하는데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기획으로 속마음 시리즈 제2탄 2권으로 나온 책이에요. 1권은 2021년도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주제로 한 책, 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 이게 출간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학습, 공부에 대한 주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지혜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죠. 30년 전에 90년대 초반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23년 우리나라는 여전히 행복은 성적순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지식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건지, 공부를 잘하도록 도우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이들의 뇌와 인지 기능이 잘 자라도록 돕고 문해력과 수감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 중에 학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딱 제시해주는 책은 이 책이 아마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유일할 거예요. 문해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 오는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다 써 있어요.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1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뇌 형성 돕기. 2장, 학습을 지휘하는 3명의 지휘자. 3장, 문해력과 공부 자존감. 4장, 포기할 수 없는 수학과 수리력. 5장, 영어 공부 언제 어떻게 시킬까. 6장,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가 거두는 성취. 7장, 환경이 바뀌면 좋아지는 것들. 8장, 공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세대. 이런 목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은 리스닝아트 영상에도 출연하셨던 괜찮아 정신건강의 아까 손승현 원장님이 집필을 하셨답니다. 이 학습을 지휘하는 3명의 지휘자 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3명의 지휘자는 누구냐면요. 주의력, 작업 기억력, 실행 기능입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비슷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혼용돼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의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확대시켜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산길을 걸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가다가 나뭇가지 빠스륵하고 이렇게 빠지직하고 이제 부스러졌는데 그때 얼른 우리는 손전등으로 보죠. 뭐가 부스러졌나. 그런 상황이 바로 주의력을 다 동원하는 상황입니다. 신경 쓰이는 곳에 손전등을 비춰보면서 안전하게 걸어가려고 조심조심 갈 거예요. 집중력은 주의력하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선택적인 주의력을 말해요. 불필요한 정보는 신경을 딱 끄고 필요한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까지 주의를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나는 소리는 신경을 끄지 않고 책에만 눈길을 주는 게 집중력입니다. 작업 기억력은요. 여기 손수영 원장님이 되게 아주 신박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뇌 안에 일회용 작업장이라는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 뇌 안에 일회용 작업장은 작업 기억력이라는 일회용 작업장은 몇 초에서 몇십 초 동안만 열려 있다가 딱 폐쇄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가의 문제가 작업 기억력이에요. 미취학 아동들은요, 우리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생들은 한 번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정보들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이정 아동들, 초등학생들은요, 평균적으로 5개의 정보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다고 해요. 청소년기에는 동시에 다루고 유지할 수 있는 정보가 평균 7개 정도로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 능력치는 성인기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때는 속도를 더 느리게 하고 시간은 짧게 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기능은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일종의 인지 기능 패키지라고 합니다. 실행 기능의 구성 요소는요. 1번,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 2번,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위기를 회피하는 능력. 3번째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 4번째는
상황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하는 능력. 5번째는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참는 능력.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요, 실행 기능이 가진 조율이라는 특성입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기능이 동시에 막 5가지가 막 굴러가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서 인지 기능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특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실행 기능은 스포츠 팀의 감독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하는 공부에는 악영향이 끼칠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고시 공부 내년 3월 아니면 뭐 올해 11월에 몇 월 며칠 날 공부가 있는데 그러면 1년 내지는 뭐 7개월 이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실행 기능이에요. 그때 바뀐 상황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시험 날짜가 갑자기 한 달 땡겨졌어. 그럼 계획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바뀐 상황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끈기 있게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하는 공부에는 실행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실행 기능이 꼭 필요한 거는 능동성입니다.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실행 기능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신체와 정서 조절 능력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 기능의 향상을 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학습을 지휘하는 3명의 지휘자, 주의력, 작업 기억력, 실행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3명의 지휘자가 잘 작동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ADHD의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25살까지 발달을 계속 지속해요. 더 어린 나이에 ADHD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 현장에 데리고 올수록 그 이후에 아이의 인생은 되게 달라져서 더욱 편안하고 능률적인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ADHD의 문제는 어떤 질환의 일종이잖아요. 그 질환의 일종이지 아이의 문제라든가 부모의 양육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몰아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ADHD가 막 가르치고 야단치고 막 훈련시키고 통제하고 해서 이런 훈육의 문제로 개선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은 오히려 아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학습에 관련된 이 3가지 기능에 우리 아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진찰이나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